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세계 아이돌 고세고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세계의 미스테리 사건입니다. 과연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 이 세계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 낮에 미스테리와 괴담을 대접해드리고 있는 유키라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세구, 혹시 여행 좋아해? 여행 좋아하지? 내가 오늘 들려줄 미스테리 이야기는 10년 전 태국 한 섬에 일어난 사건이야. 때는 2014년 9월. 태국에는 거북이 등껍질을 닮은 섬이 있거든? 그 섬 이름이 바로 꽃다오야. 태국어로 꽃은 섬을 의미하고 거북이를 따오. 그러니까 합쳐서 거북이 섬인 거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배를 타고 8시간 정도 가면 도착하는 이 섬은 한 해에 5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방문할 정도로 젊은 관광객들에게 꽤나 유명했어. 이렇게 평화로운 관광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사건은 2명의 영국 관광객 시신이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돼. 피해자의 이름은 차례대로 데이비드와 한나. 이 둘은 당시에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각자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여행을 왔다가 만나게 된 사이였어. 데이비드는 영국에서 토목학과의 대학원생이었고 한나도 마찬가지로 영국 출신, 그리고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지. 여행을 가서 같은 나라 사람도 만나고 또 대학원생이라는 공통점도 있으니까 아마 이들 무리는 금방 친해져서 정말 신나게 놀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들의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 왜? 2014년 9월 15일 오전 4시쯤 해안을 청소하던 청소부가 해변가 모래 위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돼. 그래서 불이 나게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관광객 한나가 숨을 거둔 채 쓰러져 있었어. 쓰러진 한나의 모습을 설명하자면 말이야, 머리는 막 다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막 다 찢겨 있었고 몸 이곳저곳에는 심각한 상처와 멍이 퍼져 있었어. 그냥 몰골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한나가 쓰러져 있던 곳에서 12m쯤 떨어진 바다에 데이비드도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발견됐어. 경찰은 데이비드의 폐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보고 처음에는 물에서 질식사를 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 둘이 발견된 곳 근처 풀밭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된 거야. 뭔데? 여러 개가 발견됐었는데 그 중에는 기다란 나무 막대기 같은 것도 있었고 농사 지을 때 쓰는 괭이 있잖아. 그 괭이도 발견됐어. 뭐야. 경찰은 피해자인 한나랑 데이비드의 몸에 난 상처들도 그렇고 시신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것들도 발견됐으니까 이걸 단순 사고사로 보긴 어렵잖아? 그래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어. 먼저 피해자 둘의 연관 관계를 찾아야 했어. 한나랑 데이비드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사건이 발생한 섬 있잖아, 꽃다오. 이곳에는 풀문 파티가 엄청 유명했대. 풀문 파티? 풀문 파티가 뭐냐면 말 그대로 풀문, 보름달 파티라는 거야.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경치 좋은 해변가 주변 바에서 젊은 남녀들이 막 함께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뭐 이렇게 즐겁게 파티라는 문화가 있었나 봐. 이게 워낙 유명해지니까 꽃다오 섬에 행사처럼 자리 잡게 된 거지. 그렇게 사건 전날인 2014년 9월 14일 저녁은 한나와 데이비드 각 일행이 꽃다오 섬에 도착한 지 20일쯤이 지난 시점이었어. 되게 즐거워 보이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바에서 파티가 열렸고 이 두 그룹은 같은 나이대 또 같은 영국인이라는 공통점에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겠지? 그리고 그들이 묵고 있던 호텔도 공교롭게도 또 같았대. 피해자 둘의 동선을 보면 말이야, 먼저 14일 저녁 7시에 한나가 친구들과 함께 꽃다오의 거리를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어. 그리고 7시 47분에는 데이비드도 같은 거리를 지나갔지. 데이비드와 한나, 그리고 그들의 무리는 호텔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한 바에서 만났다고 알려져 있어. 그리고 파티를 다 즐기고 서로 일행을 따라갔던 데이비드와 한나는 새벽에 다시 만났어. 데이비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1시쯤에 나 아까 만났던 한나랑 더 얘기하고 싶어.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하고 데이비드는 방을 나갔대. 그리고 다음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된 거야. 어떡해. 이 둘의 시신에 여러 상처들이 있었다고 했잖아.
특히 데이비드의 시신에는 머리 쪽에 둔기로 여러 차례 맞은 듯한, 그러니까 매우 치명적인 공격 흔적이 발견됐고, 한나의 신체 부위에는 누군가 이빨로 깨문 것 같은 상처도 발견이 됐어. 에? 왜 깨물어? 이거는 방송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말을. 어. 풀문 파티 덕에 젊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였던 꽃다오에서 젊은 남녀가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당하다니. 그 당시엔 관광객도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해. 그리고 태국 정부도 난리가 난 거지. 왜냐면 태국은 말이야, 관광 산업이 매우 주력인 나라잖아. 이런 내용들이 소문이라도 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커지는 중대한 사항이었던 거지. 그래서 태국 정부는 이 살인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경찰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야. 그렇게 경찰은 수사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게 돼. 그래도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됐단 말이야. 왜? 일단 꽃다오는 주민이 약 1,500명 뿐인 너무 작은 섬이어서 그 섬에 상주하고 있던 경찰은 6명밖에 되지 않았어. 그리고 아까 방콕에서 꽃다오까지 배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 먼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문 기관에서 수사를 하러 올 때 기상 악화라도 겹치면 수사에 난항을 겪기가 쉬운 상황이었지. 한시라도 목격자를 빨리 찾고 또 용의자를 특정해야 되는 상황에 경찰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 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신이 발견되면 현장 보존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막잖아. 근데 그 틈을 타서 여행객 중에 일부는 한나와 데이비드의 시신을 촬영했어. 그리고 SNS에 올리는 일까지 벌인 거야. 에? 완전 난장판이 된 수사 현장을 보면 유가족들이 특히나 더 상처받고 힘들어했다고 알려져 있어. 그치. 사건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주목을 받고 막 위에서는 빨리 해결하라고 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1차 수사 발표에서 경찰서장이 직접 결과를 발표했고 또 유가족분들에게 사과도 했는데 말이야. 그 내용은 이러했어. 저희 경찰은 범죄 현장에 있었던 무기와 담배꽁초 등에서 채취한 DNA를 통해 범인이 아시아인 남성이며 또한 2명이 함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경찰은 이후 60명의 군인을 추가 동원했고 꽃다오 섬의 모든 아시아인의 남성의 DNA를 취취했어. 그렇게 수집된 DNA는 200여 명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태국 경찰이 DNA를 채취한 남성들은 대부분 미얀마 노동자들이었대. 그리고 여기서 경찰은 우리 태국인이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을 리가 없어. 분명 불법으로 입국한 미얀마인들이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라고 단정을 짓고 수사를 이어나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꽃다오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거주했던 건 사실이야. 또 추가로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지문을 다 등록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당장 용의자를 특정하는 게 어려울 순 있지만 수사를 빨리 맞춰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수사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된 거야. 그럼 안 되는데. 근데 그마저도 일치 않은 DNA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데이비드랑 같은 방을 썼던 친구들을 또 의심하기 시작했대. 너가 피해자랑 싸우다가 죽인 거 아니야? 너 한나라는 애 좋아했잖아. 데이비드한테 질투나서 홧김에 그런 짓을 벌인 거 맞지?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추궁을 하기 시작한 거지. 아니 친구도 어찌 보면 속상할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하지만 당연하게도 데이비드의 친구들에게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찾을 수는 없었어. 이렇게 엄한 사람들을 잡으면 잡을수록 수사는 지체되는 건데 그러고도 경찰은 마치 범인이 외국인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듯 외국인들만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했어. 왜 그랬대?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16일이 지난 2014년 10월 2일 드디어 3명의 남성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돼. 그들은 바로 미얀마에서 온 20대 초반 노동자 마오마오, YPO, 그리고 자우린이었어. 이 셋은 한 숙박업소에서 일하면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던 청년들이거든? 그중 YPO와 자우리는 불법으로 태국에 입국한 게 맞지만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지. 이 셋이 사건이 발생한 전날 저녁에 편의점에서 술이랑 담배를 사서 데이비드랑 한나가 있었던 그 해변가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게 CCTV를 통해 확인됐어. 그리고 YPO의 방 안에서 피해자 데이비드의 핸드폰이 발견됐는데 말이야.
이것만 봐도 이 둘은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 이건 조사해야지. 이 셋 중에 마오마오는 합법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풀려났고 YPO랑 자우린이 불법으로 입국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둘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가 돼. 하지만 YPO랑 자우린은 태국말을 제대로 할 줄 몰랐대. 그래서 통역사를 통해 조사를 받았는데 물론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됐겠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은 매우 강압적으로 이들을 계속 압박했던 거야. 통역은 매끄럽지 못하지, 압박은 계속되지. 그러니까 완전 혼란 속에서 수사가 계속되어 버렸어. 이제 경찰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정황은 이러해. 술에 취한 YPO와 자우린이 해변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키스를 하고 있던 데이비드와 한나를 보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한 YPO와 자우린이 한나에게 해코지를 했고 결국 데이비드도 살해했다고 말이야. 좀 억지 같은데. 그리고 또 흉기랑 담배꽁초 있잖아. 거기서 검출된 DNA와 이둘의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어. 게다가 자백까지 받은 상태니까 뭐 이대로 재판만 받으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있잖아, 이 둘이 진짜 범인이었을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랬다면 내가 오늘 이 사건을 들려주지 않았을 거야. 사건은 미얀마의 변호사가 YPO와 자우린을 변호하러 태국에 방문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변호사가 방문했을 때 말이야, 구치소에 잡혀있던 이 둘은 울먹거리면서 경찰들이 조사 때 우리를 고문했어요 라고 말했어. 이 두 사람의 말에 따르면 너네 자백 안 하면 그냥 냉동실에 가두면 돼. 우린 법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가 니네 죽이면 너희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그냥 죽고 싶어? 바른 대로 불어! 이렇게 엄청 강압적인 수사를 한 거지. 너무하네. 그래서 YPO랑 자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역으로 살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거짓으로 자백을 하게 됐던 거야. 경찰은 당연히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겠지. 이후로 사건이 유명해지자 앤디 홀이라는 인권운동가가 꽃다오 섬에서 벌어진 학대 및 고문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실제로 학대랑 고문의 흔적이 발견됐대. 그래서 사건이 더욱 유명해졌던 거야. 하지만 경찰들은 이러한 정황을 끝까지 부인했어. 이외에도 이 사건은 말이야, 변호사의 면담 시간을 30분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잡는다던가 검찰이 사건 조사 내용이라며 보낸 900페이지의 서류를 용의자들의 변호사에게는 사전에 공유를 하지 않았다던가 언론 매체를 통해 살인 장면을 재현하도록 강요하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막 그러네. 빨리 그러니까. 끝내려고. 도대체 경찰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을까? 진짜 단순히 빨리 수사를 끝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렇게 결국 2014년 12월 용의자였던 YPO와 자우리는 계획살인 범죄 및 살인 은폐, 그리고 태국 불법 입국 및 무단 체류 등의 5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종신형으로 복역 중인데 이 둘이 잡혀간 시점부터 꽃다오에선 수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해. 왜? 경찰이 꽃다오의 큰손 마피아를 감싸주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을 누명씌웠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마피아? 당시 꽃다오 섬의 경제권은 몬트리와트라는 마피아가 주름 잡고 있었대. 그리고 이 마피아의 가족들이 꽃다오 섬 곳곳에서 주점 등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 그 아까 말했던 그 바 있잖아. 그게 몬트리와트 가족의 소유였던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시신을 가장 처음 발견했던 청소부랑 그 당시 같이 있었어. 그럼 그냥 목격자일 수 있지. 괜히 생사람 잡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자, 들어봐. 아까 데이비드가 친구들이랑 놀러 왔다고 했었지? 그중 한 명이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하고 헐레벌떡 슈퍼마켓으로 도망 나오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어. 왜? 그 친구 이름이 션인데 말이야. 션이 막 슈퍼마켓을 뛰어들어왔을 때 경찰이랑 몬트리와트가 막 션 뒤를 막 쫓아왔대. 그리고 션의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도와주세요! 태국 마피아가 날 죽이려고 해요! 션의 주장은 이러했어. 몬트리와트라는 사람 경찰이랑 한통속이에요. 한나랑 데이비드가 죽기 전에 저 사람이 흉기를 휘둘렀어요. 제가 찔린 것도 한나랑 데이비드가 죽은 것도 바로 전이에요. 이 진실이
왜 이제서야 밝혀지냐고? 션은 이미 수사 때 이 일을 얘기했어. 그치만 몬트리 와트는 그냥 외국인이 피범벅 상태로 거리를 뛰어가길래 당연히 내 가게 손님이 사고를 당한 것 같으니까 도와주러 간 거죠. 그리고 함께 있던 경찰도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 그냥 외국인들만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거야. 그런데 꽃다우 섬에서 관광객이 살해당한 건 이게 끝이 아니야. 나머지 사건들은 간단하게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한나랑 데이비드가 살해당하기 8달 전인 2014년 1월에는 닉이라는 젊은 남성이 가족들과 여행을 왔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 닉의 가족은 연말과 연초를 이 섬에서 보낼 계획이었는데 말이야. 닉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만취해버렸대. 그래서 닉은 아버지가 닉을 방까지 데려다 줬거든? 근데 그날 아침 숙소 근처 해변가에서 닉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 사인은 익사. 경찰은 조사 결과 15m 절벽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만취 상태였던 닉이 미처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를 한 거라고 했거든? 근데 그 숙소 주변이 돌무지였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만취한 사람이 다이빙을 하러 거길 지나갔으면 뼈가 부러진 곳이 있다든지 몸에 멍자국이나 상처가 있다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 하지만 닉의 시신에서는 그런 정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 심지어 호텔 룸키도 방 안에 있었대. 그리고 다음 해인 2015년 1월에는 프랑스인 남성이 손이 뒤로 묶인 채 목을 메고 사망했지만 자살로 종결됐고, 손을 뒤로 묶었다고? 손이 뒤로 묶인 채로 목을 메고 사망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그런데도 자살로 종결이 된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광객이 무려 6명이나 죽었는데 실종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20명이 훌쩍 넘는다고 해. 너무 위험하네. 그리고 이 사건이 모두 다 사고사 또는 자살이나 약물성 쇼크 등으로 종결되면서 살인으로 의심되던 사건들까지 모두 흐지부지 종결된 거지. 정말 이게 우연이라기에는 관광객들이 연이어서 계속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풀문 파티와 스쿠버 다이빙으로 인기가 많았던 꽃다우가 한순간에 죽음의 섬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나게 될 정도였어. 그럼 결국 범인이 그 마피아 몬트리 와트냐고? 아니, 그건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 도대체 꽃다우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 내가 들려줄 사건은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경청해줘서 고마워. 그럼 진실은 아직도 모르는 거네? 맞아. 진실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게 되게 사건이 되게 수상한 점이 많고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섬인 것 같아. 아직도. 죽음의 섬. 오늘 들려드릴 세계 미스터리 사건은 끝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